이 국 누가 만들었어? 강도연 회장은 된장국을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 음식 만든 사람 지금 데려와. 그 한 그릇의 국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도시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기 전 거대한 유리 건물 하나만은 이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태성그룹 본사. 건물 외벽에 비친 희미한 조명이 밤과 아침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쪽 지하 1층 직원 전용 통로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발소리들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21살, 작은 체구의 낡은 운동화 세탁을 거듭해 색이 바랜 회색 작업복. 서윤은 오늘도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출근길이지만 그녀에게는 생존의 반복이었습니다. 걸레를 헹구며 서윤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건물에서 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보더라도 이름 대신 청소하시는 분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익숙해진 지도 오래였습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앞 바닥을 닦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된장, 아주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냄새는 기억 속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부엌에서 풍기던 냄새, 어머니가 작은 냄비를 올려놓고 국을 끓이던 그 풍경.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돼. 그 말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부엌. 서윤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지금은 일할 시간입니다. 추억에 잠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짜고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 시각 같은 건물의 15층 태성그룹 회장 전용 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사 임원들과의 비공식 조찬이 예정된 날이었고 그 중심에는 태성그룹 회장 강도연이 있었습니다. 강도연,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 차가운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의 한마디는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셰프들은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동선을 맞췄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나? 부사장의 말에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구내식당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구내식당? 부사장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셨습니다. 과한 건 싫다고 하셔서요. 잠시 후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요리를 맛본 사람다운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접시 대신 소박한 식판이 놓였습니다. 그 위에 놓인 것은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강도연은 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메뉴인가?
네, 회장님. 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호흡이 바뀌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 맛은,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거의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강도연의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이 스쳤습니다. 좁은 방, 낡은 식탁,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국을 저으며 웃고 있던 모습.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그 목소리, 그 향, 그 온기.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음식, 잠시 침을 삼킨 뒤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 만든 사람, 지금 당장 데려와.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사장은 얼굴이 굳은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구내식당에서. 당장.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사이 한 직원이 허둥지둥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한 여자,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조심스레 고개를 숙인 채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부르셨다고 해서.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선, 어딘가 익숙한 눈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운. 강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국 내가 만들었나?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순간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 어디서 배웠지? 그 질문이 서로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문장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 강도연의 시선이 서윤에게 고정된 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 내가 만들었다고? 서윤은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부사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청소 담당 직원입니다. 조리는 알고 있다. 강도연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윤에게 고정된 채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서윤은 손에 쥔 앞치마 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왜 내가 이 음식을 만들었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리실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국이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조리대 위에서 끓고 있던 된장국. 불이 너무 세게 올라가 있었고 국물은 이미 떫고 쓴 냄새를 내고 있었습니다. 셰프님이 급하게 다른 음식 준비하러 가시고 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버려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서로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줄이고 국을 조금 덜어냈어요. 태운 맛을 빼려고요. 그녀는 손짓으로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국이 너무 진해서 물을 조금 넣고 남은 재료 중에 멸치 육수가 있어서 조금 섞었어요. 그녀는 거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음식은 혼내면 안 된다고. 다치지 않게 달래줘야 한다고요. 그 말에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윤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된장이 너무 강해서 조금 덜어내고 마지막에 파를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잠깐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지? 그 질문에 서윤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맛이 가라앉거든요. 바로 먹으면 마음이 급해 보여요. 그 말에 식당 안에 몇 사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천천히 식탁 위를 쓸었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줬지? 서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엄마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같이 요리했어요. 집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람이 먹는 건 마음이라고. 돈 없어도 정성은 넣을 수 있다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잠시 후 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 매일 만들 수 있겠나?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내가 묻잖아. 그의 시선이 다시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매일 이 음식. 서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 담당이라서. 그건 상관없다. 강도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묻는 건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처지, 신분, 현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도연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럼 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만든 음식만 먹겠다.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부사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내 결정이다. 짧고 단호한 말. 강도연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 실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태성그룹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낼 시작이라는 것도. 식당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강도연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멀뚱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서서윤입니다. 소속은 미화팀입니다. 그의 시선이 위아래로 서윤을 훑쳤습니다. 평범한 작업복, 해진 운동화, 겁먹은 듯 굳은 어깨. 부사장은 미묘하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청소 직원이 회장 식사를 만들었다? 그 말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허락한 겁니다. 뒤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강도연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사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연은 서윤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가 천천히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식사는 내가 직접 결정했네. 그게 문제인가? 아닙니다. 다만 규정은 내가 만든다. 짧고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은 다시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돌아가. 서윤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장? 예, 회장님. 아까 그 음식 누가 만든 건지 조사해. 잠시 정적. 그리고 그 아이 신상도 함께. 부사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은 복도를 걸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왜 나를 부른 거지? 그녀는 그저 국을 망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윤 씨. 뒤돌아보니 아까 식당에 있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비서 장태훈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드신 음식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한쪽,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휴게 공간. 장태호는 커피를 2잔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음식 원래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가끔 해먹던 거예요. 집에서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자주 해주셨어요. 그 말에 장태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나 봅니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신다기보다는 정성이 많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있는 재료로
버티듯이 살았어요. 장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국은 솔직히 말하면 좀 특별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봐서요. 어떻게 해야 맛이 죽지 않는지 몸이 먼저 알아서. 그 말에 장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몸이 먼저 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대답하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미정이에요. 그 순간 장태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김미정? 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확인하듯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장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왠지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홀로 남아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 위에 맺힌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문이 조금 열린 느낌.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최고층. 강도연은 넓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앞 앞치마를 두른 채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맛이었어. 그리고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맛. 강도연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이름이 조심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미정. 그 이름은 다시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의 시간, 도시 위로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통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 미정. 그는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은 짧았지만 기억은 유독 선명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조용했던 여자.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끓여주던 음식은 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강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맛이 너무 똑같아. 그는 다시금 국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입안에 퍼졌던 그 온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오래전 기억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문이 열리고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오늘 아침 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조리실에 들어와 음식을 만들었다는 건 관리상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신상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말해보게. 부사장은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화면을 넘겼습니다. 서윤, 21살, 부모 모두 사망, 현재 단독 세대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별다른 전과나 문제 기록도 없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부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김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강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시 말해보게. 김미정입니다. 짧은 정적. 강도연은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이름이겠지.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니다. 강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게.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엔 미묘한 계산이 스쳤습니다. 그가 방을 나서자 강도연은 다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설마.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서히 죄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지하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의자 위에서 그녀는 손을 꼭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의 눈빛, 그가 국을 먹던 순간의 침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묘한 시선. 왜 그렇게 보신 걸까?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저는 태성그룹 비서실의 장태훈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따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를요? 네. 식사는 아닙니다. 잠깐 이야기만. 잠시 침묵. 거절해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투에는 묘하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본관 18층 회장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불려가는지, 무슨 말을 듣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사람 인연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올 때가 되면 어떻게든 오게 돼.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말자. 그 순간 태성그룹의 심장부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18층.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발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공기가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은 짧게 숨을 고르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는 넓은 창과 함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현. 그는 창밖을 보고 서 있다가 서윤의 발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왔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애써 눌러 담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앉게. 그의 손짓에 서윤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이 뻣뻣해지고 손에 땀이 찼습니다. 불편하지는 않나? 아,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현은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본 적 있나? 그는 액자를 서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강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역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김미정이라는 건 알고 있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강도현은 액자를 내려놓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져 보였습니다. 나도 그 이름을 아주 오래 알고 있었지.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29이었을 때였어. 가진 것이라곤 젊음 하나뿐이던 시절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난 그 식당 단골이었어. 잠시 침묵. 음식은 늘 투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세상이 조용해졌어. 강도현의 눈이 멀어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켜주지 못했어. 강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안에서 강제로 떼어놓았고 난 아무 힘도 없었지.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마 뒤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서윤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말에 강도현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파서 오래 아프셨고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저를 혼자 남기고 가셨어요. 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들은 이야기는 거짓이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을 마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군.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감정으로. 그럼 그날 내가 만든 그 음식은 엄마가 늘 해주던 방식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밥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맛을 잊지 못한 거구나.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겪게 될 일은 쉽지 않을 거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의 목소리에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더는 숨지 않겠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그룹 본관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마저 하나둘 자리를 비운 시간, 복도에는 발소리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누렇게 바랜 몇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미정. 그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손끝으로 짚으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은 선 듯 보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부사장 박정훈이었습니다. 들어오게. 박정훈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보고입니다. 말해보게. 서윤 씨 관련입니다. 강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늘 퇴근 후 동선 확인 결과 별다른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정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난 정황이 있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지?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 감시를 붙여라. 강도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보호하는 선에서. 알겠습니다. 박정훈은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서기 직전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말하게. 혹시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건 아닐지. 그 말에 강도연의 시선이 박정훈을 향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안전한 선택만 하며 살았나? 박정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을 나서자 강도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같은 시각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벽에는 달력 하나와 낡은 시계, 그리고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 씨죠?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누구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입니다.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주변에서 좋지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퇴근길.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서유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창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숨을 멈추고 커튼 사이를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남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회장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사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강도현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개인 자산과 지분 일부를 신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관리 권한을 외부 신탁기관이 아닌 직접 지정한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정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십니까? 강도연은 잠시 침묵한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훈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의 한가운데에 놓였다는 사실을. 태성그룹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회장 강도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그 이름은 더 이상 한 청소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중심을 의미했고 동시에 누군가의 욕망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고 누군가는 회장의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부사장은 회의실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그는 빈 의자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정장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군.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움직여.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하나로 누군가의 밤은 아주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본사 지하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뭔가 불길한 일이 시작됐다는 감각만이 희미하게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창밖에서 봤던 남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라는 메시지.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 서윤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버리면 정말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화팀 휴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윤 씨, 장태훈 비서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 괜찮으세요? 서윤은 손에 쥔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태훈은 주변을 확인한 뒤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퇴근은 혼자 하지 마세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장태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회의에서 서윤 씨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제 이름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여기 내부 사람들한테는 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서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청소부이고 그저 국 한 번 손본 사람일 뿐인데 왜요? 제가 뭘 했다고? 장태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 씨가 뭘 했다는 게 아닙니다. 서윤 씨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장태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오래 모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회장님이 무언가를 찾았다고 확신하시는 순간 그 주변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서윤은 목 안쪽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위험한 건가요? 장태훈은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밤 회장님 저택에 사람이 더 붙을 겁니다. 경호도 강화될 거고요. 왜 그렇게까지? 장태훈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거절하려다 전날 밤의 그림자가 떠올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문 밤. 강도연의 저택은 겉보기엔 평소와 같았습니다. 고요했고 단정했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경호 인력이 평소보다 늘어 있었고 출입 동선도 조심스럽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늘 아침과 비슷한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윤이 만든 된장국이 담긴 그릇이 조용히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그 온기가 혀끝에 닿자 그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릇 하나가 과거의 시간과 이어진 다리인 것처럼.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딱 하고 너무 작아서 대부분은 놓칠 법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빠르게 무전기를 들었고 저택안은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겹치며 긴장이 팽팽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 뒤편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가 아주 짧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경호원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짧은 소란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처음부터 붙잡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아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지금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간 장태훈의 차 안.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 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될까요? 장태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윤 씨,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빠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름이 올라갔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장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경호팀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장태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 지금요? 짧은 침묵.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태훈은 잠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윤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택에서 이상한 침입 흔적이 나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요? 장태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은이라는 말이 앞으로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차는 방향을 바꿔 어둠 속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한 그릇의 국이 열어젖힌 문 너머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따뜻한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칼날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서윤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태훈은 핸들을 단단히 움켜쥔 채 도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입 흔적. 지금은 괜찮다. 그 말들은 곧 다음이 있을 거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접어들었고 주변의 불빛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가로등 사이사이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길 위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자 장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머무는 별채입니다. 본가와는 떨어져 있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가 안전한가요? 장태호는 대답 대신 핸들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차는 산기슭으로 난 좁은 도로를 따라 올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불빛 하나 없는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추자 장태훈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하게 살결을 스쳤습니다. 저택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이 먼저 느껴졌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회장님. 장태훈의 말에 서윤은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조명 아래에서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왔나?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강도연은 그녀를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지?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와 앉게. 서윤이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장태훈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긴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강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하다. 서윤은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누가 저를 노리는 건가요? 강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너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어.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를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겐 내가 사라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그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요? 그래.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있다는 건 내가 잃어버린 과거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제 엄마.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겐 방해였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없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요? 도망칠 수도 있고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다. 서윤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엄마는 영영 진실을 말하지 못해.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도망치지 않을게요. 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서윤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 말에 강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거다. 그 순간 창밖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스쳤습니다. 차 한 대가 담장 밖을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잠깐 헤드라이트가 창을 스치며 실내를 밝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돌려 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저택 주변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울렸지만 그조차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느껴질 만큼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졸면 안 돼요. 장태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길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안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보음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디, 디, 짧고 낮은 경고음. 장태훈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외곽 센서 이상, 북쪽 담장. 강도연이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전은 아니다. 외부 접근이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인다. 장태훈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 이쪽으로. 그는 서윤을 데리고 집 안쪽 통로로 향했습니다. 벽을 따라 숨겨진 문이 열리며 좁은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여긴 비상 통로입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탕!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총소리, 경고탄일 겁니다. 하지만 장태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도착하자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간이 침대와 모니터 몇 대가 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장태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모니터 중 하나에 검은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침입자 확인. 경비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동쪽 담장 너머 진입. 최소 2명.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군. 그는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서윤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모니터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서쪽 출입구 차단 실패. 뭐라고? 장태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폭발인가요? 소형 폭음입니다. 겁주기용이죠. 강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새로운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 진입 확인. 2층 계단 방향.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의 숨이 막혔습니다. 저기 위층에 회장님 방입니다. 장태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들 목적은 하나입니다. 강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미끼로 쓰려는 거지. 그는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 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 왜 제가? 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그 말에 서윤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진다. 그 순간 위층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발걸음, 누군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택해라. 서윤은 짧은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갈게요. 그 말과 동시에 장태훈이 벽면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이 열리며 비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지금입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울렸고 유리 파편이 바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통로 끝에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장태훈이 말했다. 강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하늘 위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처럼 서윤의 삶도 이제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가벼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저택 앞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밤은 이미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나? 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놀랐지만. 강도현은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버텼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잠시 후
장태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상황 정리됐습니다. 말해. 침입자 둘 모두 체포됐습니다. 외부 용역으로 확인됐고 지시한 쪽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부사장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금융 기록, 통화 기록, 외부 자금 흐름까지 확보했습니다. 강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는군.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강도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지.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상황 설명을 마쳤습니다. 박정훈은 긴급 체포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는 보고였습니다. 그제야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게 말해줘야 할 게 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다. 서윤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내 대신 위험을 감수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강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떠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도 좋고 아니면 나와 함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도 된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웃으며 국을 끓이던 모습, 아무 말 없이도 자신을 안아주던 온기, 그리고 지금의 자신, 도망치지 않고 서 있는 자신, 전 숨지 않을래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살았던 이유를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고 싶지 않아요.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 시간의 공백이 조용히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태성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직접 단상에 섰고 그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과와 고백의 자리입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과거의 잘못을 숨겨왔고 그로 인해 한 사람과 그 가족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세상에 밝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강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의 딸입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삶을 이어받아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보상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의 삶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순간 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의 말은 오래 울렸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본사 식당. 조용한 점심시간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천천히 국을 저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이 더 깊어져요. 서윤이 말하자 옆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키지 못했던 삶은 이제 다음 세대의 손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누군가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걸.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을 두드리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어제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이불 위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잠시 동안 이곳이 어디인지 떠올리며 숨을 고른 뒤에야 마음이 놓였다. 아침이네. 작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집안 어딘가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퍼지는 익숙한 냄새. 된장국.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저릿해졌을 향기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이 먼저 밀려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 쪽에서 강도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국을 저으며 몇 번이나 맛을 보고 있었다. 아, 일어났나? 그는 서윤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간이 좀 맞는지 모르겠군. 서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제가 볼게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끓이면 딱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말에 강도연은 묘하게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군.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어색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식탁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제 남은 나물, 계란말이, 김치.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다. 앉아라. 강도연의 말에 서윤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국을 떠서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서툴러 보이면서도 진지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말하자 강도연은 잠시 손을 멈췄다. 나도 고맙다. 그 말이 어색한 듯 그는 시선을 피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서윤은 문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엔 멀고 무서워 보이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불완전하고 조금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님, 이제 그 호칭은 쓰지 않아도 된다. 강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여기서는 그냥 도연이라 불러라.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연 씨. 그는 작게 웃었다. 그래. 그게 좋겠군. 그렇게 둘 사이에 처음으로 벽이 아닌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잔디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 조용하네요. 이 집은 원래 시끄러운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 강도연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예전에 내 어머니와 함께 고른 집이었지. 서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엄마랑요? 그래.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는 몰랐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내 앞에 서게 될 줄은. 서윤은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엄마가요 늘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보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단단하게 자랐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니? 강도연이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 곁에서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겠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며칠 뒤 작은 기사 하나가 신문 구석에 실렸다. 태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설립 취약계층 자립 지원 확대.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이름을 올린 한 사람이 있었다. 서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오후 서윤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문득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엄마. 작게 불러본 이름. 이제 그 이름은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때 뒤에서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맛은 어떤가? 서윤은 고개를 돌려 웃었다. 조금만 더 끓이면 완벽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도 기다릴 수 있겠군. 서윤은 국을 저으며 대답했다. 네. 기다리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번져 들어왔다. 조용한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다. 그 순간 서윤은 알았다. 이곳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덮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보려는 마음 위에 세워진 것임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